안녕하세요. 수나입니다. 이번 주 시사 토픽은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친선 뉴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친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친서의 내용과 과연 한반도 외교 안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2차 북미 회담, 하노이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김정은과 트럼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회담 결렬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추측으로 트럼프의 미국 내 러시아 스캔들, 즉 뮬러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 재선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특검이 정말 신경 쓰였을 거예요. 세계의 눈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벤트로 회담 결렬을 선택했다는 말도 있었죠. 여러 팟캐스트나 뉴스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뉴스는 김정은에게 완벽한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일명 CVID를 요구했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WDM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모든 걸 포기하고 투항해라고 한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옵션이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UN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고 주장했었는데요. 특히 이 미국 핵반출 요구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모델과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던 북한에서는 절대 요구하지 할 수 없었어요. 리비아 모델이라 하면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폐기를 더불어 리비아식 모델이라 하면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더불어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바로 미국과 리비아의 비밀 협상을 한 결과겠죠. 그런데 2011년 티니지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카다피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면서 리비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해 8월 카다피는 미국이 자원한 반군에 의해 살해됐죠. 그걸 알고 있는 김정은은 절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던 거죠. 김정은은 체제 보장과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핵 포기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 곧 김정은에겐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핵폐기 후 보상에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도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는지 우리가 아는 옛날의 독재 정권 통치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스타일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죠. 국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 쪽 휴민트를 통해 들은 정보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 때도 대한민국 동북권 수교를 성사시켰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북미 두 정상이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했구나. 양쪽 다. 예. 뭔가 이루면서 찬란한 비전으로 어떤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허망하게 결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북미 두 정상의 어떤 아쉬움, 또 그 실망감이 생각보다 컸다. 그러면서 거의 토라진 연인들처럼 있었어요. 두 정상이. 예. 그러다가 다시 러브레터로 복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연인들 사이에 있는 게임의 법칙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는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안의 그 단절의 시간을 이제는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복원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기대와 앞으로의 어떤 그 아픔을 이제는 한꺼번에 씻어보자고 하는 결의가 굉장히 충천해 있다.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올렸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다시 만나서 결렬될 거면 왜 만납니까? 자, 그 얘기죠. 네. 뭔가 결렬 안 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선 네. 2월 상황하고 다릅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의 반대 없이 민주당의 지지까지 등에 업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미국에 가봤더니 트럼프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던 민주당이 거꾸로 이제는 트럼프한테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북 접근을 해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민주당은? 그 마코에 제가 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로 유연한 대북 접근을 주문했고 네. 그의 영향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결의문에 마구마구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들어갈 때 30명이 서명했는데 나올 때 39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날 갔다 며칠 날 오시는데? 제가 지난달 그러니까 15일 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나왔으니까 21일 날 나왔어요. 그럼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아니 저기 아직 6월이죠. 죄송합니다. 이번 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로 빨리 오느라고. 지난주. 예, 지난주에. 그 한 달을 그렇게 헷갈리세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당직 선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힘든 나라를. 좋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을 저희가 만났어요. 네. 또 예정에도 없이 하원 아태 소위위원장 셔먼 의원이 뭐 자청해서 만납니다. 예. 원래는 잘 안 만나주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접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진정성 있게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우리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이 왜 그럴까요? 트럼프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 공을 세워서 재선에 도움을 주면 안 될 텐데. 자, 하노이 회담이 될 것 같을 때는 발목 잡고 반대하다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이번엔 또 잘하라고. 예, 그러니까 뭐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단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 빠지니까 왜 이 교착 상태 못 푸냐. 예. 이렇게 나오다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또 요즘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과 잘 되기를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정치에 뭐 한국하고 비슷한데 알겠어요. 전형적인 정당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3차 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있고 라디오도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아주.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날짜가 27일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은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었는데요. 그 후 바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어느 시점에서 회담을 열 것이라며 3차 북미 회담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이 뉴스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에 다시 한번 평화의 발언을 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이라 제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청년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장례식에 직접 가보면서부터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 정치가 뭐지? 정치가 뭘까? 뭔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때부터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나는 꿈수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이희재를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됐고 프로 나오는 진보적인 정치 팟캐스트와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흐른 후에 지금의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제가 정말 바라던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기만 해도 모든 게 제 생활과 환경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제 순진한 생각이 틀렸던 거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어느 정부나 욕을 들어먹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각종 기레기들이나 이 쓰레기 보수 일간지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본질이 후두하는 걸 보며 내가 이 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정보의 전달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보자 싶어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임금 노동자직에 종사하는 하루에 10시간을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임금 노동자예요.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 1시간 반을 걸려서 출근하고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공부, 주말에 집에 오면 쉬고 하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뭔가 시간을 쪼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눈꽃만큼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자. 그것도 팩트에 기반해서 올려보자 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 장비 하나라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컴퓨터 방송을 하는 세팅도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 영상이랑 말도 좀 어눌하고 발음도 좀 그렇고 좀 이상할 거예요. 악센트도 그렇고 좀 더 완벽하게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만들고 올리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좀 더 갈고 닦아보자라는 생각에 올렸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 만약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떠실까 궁금하네요. 저도 내일 새벽 4시, 내일이 아니죠. 조금 이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이만 끝낼게요.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바라요.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컨셉은 시사 정치 이슈를 다룰 거고요. 연예 뉴스도 다루려고 해요. 너무 정치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도 나고 자외선 차단제 없으면 다니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이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 여름에는 다른 음식 먹는 게 좋지 않다고 해요. 건강상에. 유의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영상을 뵙겠습니다.